내일 밤 9시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오시는 거 니은 첨가 가볼게요. 첨가를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파생어나 합성어를 만들 수가 있대. 파생어에다가 동그라미, 합성어에다가 동그라미. 어근과 어근이 만들어지거나 어근과 접사가 만들어질 때 앞에 형태소는 무조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밑줄 끄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에다가 밑줄 뒤에 어근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거야. 이야 여요 유. 이러면 둘 사이에 뭐가 더 생긴다? 니은이 첨가가 돼. 자, 예시 가볼게. 첨가니까 의문의 개수는 당연히 하나가 늘어나면 되겠지. 맨이라는 접사에 입이라는 어근이 만나면 맨입이야 아니면 맨입이야? 맨입. 앞에 말이 니은의 자음으로 끝나고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야. 막이라는 접사에 일이라는 어근이 만날 때 막일이야 아니면 니은 첨가하고 니은과 기억이 만나서 비음화 이루어져서 막일이야 라고 하면 막일 되는 거야. 니은 첨가에 비음화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합성어에 식용에다가 유가 더해지면 니은 첨가돼서 식용유. 물과 약이 만나서 우리 시우 페이지 66쪽 약에다가 니은 첨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유음화까지 물약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물약의 니은 첨가, 유음화까지 괜찮으면 2번에 반모음 첨가로 갈 거야. 반모음 첨가는 단모음의 결합이 될 때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반모음이나 반모음 오우를 어미에다가 첨가를 하는 거야.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에 딱 두 가지의 사례 정도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돼. 되다라기 어에서 어에 반모음이를 더해봐봐. 더 쉽게 발음할 수 있다? 돼요. 괜찮지? 피다라기 어에서 어에다가 반모음이를 더해서 이중모음 뭐로 만드는 거야? 대여로 만드는 거야. 어미 어에다가 이중모음을 더해서 이중모음이 아니라 반모음 이를 더해서 이중모음의 여로 만드는 겁니다. 어에다가 반모음 이, 어에다가 반모음 이. 그래서 피다라기 어는 피여, 대다라기 어는 대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67페이지로 갈게. 그러면 거센 소리 내기 그드브즈랑 흐가 만나면 크트프츠. 예사소리 그드브즈 앞이나 뒤에 오는 히읗가 만나면 크트프츠로 축약해줘.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야.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에다가 밑줄 당연히 음운의 개수는 하나 줄어듭니다.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에다가 밑줄 그랑 흐가 만나서 죽하, 맏형, 꽃처. 꽃처에서 처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왜 꽃처의 여가 아니라 왜 어가 되지? 즈츠츠랑 여가 만나면 어로만 발음할 수가 있어. 구처야 구처. 가지어 하지 않고 가져 되는 것처럼 놓고 좋다 옳지 급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시험정보 Q&A 가보자. 오른쪽 기통에 시험정보 Q&A 보고 갈게. 반모음 첨가 왜 해요? 라고 하면 쉽게 발음하려고. 의문의 변동은 다 쉽게 발음하려고. 되의 전설모음에서 어의 후설모음까지 가기 너무 멀거든. 그럴 때 이중모음의 반모음 1을 한번 거쳤다가 어디로 가자? 단모음의 어로 가는 거야. 피어의 모음 1을 발음한 뒤에 이어서 어를 발음을 하려면 이는 전설의 고모음이지만 어는 후설의 중모음이야. 너무 위치를 많이 바꿔야 되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른 두 모음을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이때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 2가 한번 들어가주면 이에다가 반모음 1을 거쳤다가 어로 갔을 때 발음하기가 편해. 밑줄 그자. 발음하기가 편해에다가 밑줄. 그렇지만 항상 발음 편한 대로 발음할 수는 없으니 피어랑 대어 정도만 허락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 화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반모음 화에다가 별표 3개. 반모음 화는 쌤이 고등학교 때는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모음 축약이라고 하지 말고 음절 축약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어. 반모음화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음절 축약이라고 적자. 이 음절이 1음절로 축약이 되는 거야. 한번 들어봐봐.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만나면 모음모음이잖아. 단모음과 단모음이잖아. 이럴 때 앞에 있는 단모음을 반모음 1로 바꿔서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이중모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결합돼. 밑줄 끄자.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결합에다가 밑줄. 앞에 있는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바꿔서 뒤에 있는 녀석이랑 합쳐버려서 이중모음이 돼버리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피다다기 어의 예시를 봐봐. 피어의 이랑 어 중에 이를 반모음으로 바꿔. 반모음을 첨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를 반모음 1로 바꿔서 두 녀석을 그냥 합쳐 여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두 음절이었는데 하나의 음절로 축약시킨 거야. 음절 축약이야. 음운이 축약이 된 게 아니라
의문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것이고 이중모음으로 결합된 거야. 그래서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축약이 되는 거야. 2번으로 가자. 이중모음을 두 개의 모음,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중모음이 되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음운의 축약이라고 보지 말고 음운 축약에다가 X, 음운 교체로 보자. 음운 교체에다가 동그라미 누구로 바뀐 거야?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뀐 거야. 그러니 교체라고 보자는 거야. 단모음이었는데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거야. 앞음절의 모음 이라든지 오나 우가 반모음의 이나 단모음 오우로 교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같이 축약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축약되어서 음절 축약이라고 얘기하자. 음절 축약에다가 밑줄. 예시 다시 갈게. 피다라기 어에서 이라는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이로 바꿔서 펴로 이중모음 만드니까 음절 축약. 오다다기 아라에서는 오를 반모음의 오로 바꿔서 아라랑 합치면 와가 되겠지. 그래서 와라로 축약시킨 거야. 괜찮니? 그래서 반모음의 오를 반모음의 오로 교체시켜서 반모음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험 정보 Q&A로 가시죠. 선생님,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하를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완전 달라. 반모음 첨가는 피다다기 어에서 어에 반모음 이를 더해서 피여로 발음하는 거고 반모음하는 혀로 발음하는 거고 완전 다르잖아. 피여로 발음하냐? 혀로 발음하냐? A의 대답으로 가시죠. 반모음 첨가는 반모음 첨가에다가 동그라미 말 그대로 없던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야. 반모음하는 반모음하에다가 동그라미 원래 있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음운이 간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이듯이 반모음도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다. 모음은 홀로 소리 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중모음은 완전하지 않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중모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교체시켜야 된다는 거야. 예시로 갈게. 피다다기 어가 피어가 되면 어에다가 반모음 이를 더한 거에 첨가가 돼야 돼. 반모음 첨가에다가 밑줄 찍. 피어가 피어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첨가에다 밑줄 찍. 피어를 펴로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것은 뭐다? 반모음화의 교체로 봐야 돼. 반모음화에다가 밑줄 찍. 괜찮지? 오케이. 그럼 돋보기로 가자. 이제 김슬기 쌤이 두음법칙까지 하실 것 같거든요. 두음법칙은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방학 때 했던 사람들 생각해봐봐.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서 두음법칙은 어디에 해당했다? 탈락 하나 적어주시고. 근데 탈락만 있었던 게 아니야. 여자가 되는 거는 니은이 이응으로 탈락이 됐지, 그지? 그리고 리발소가 이발소가 되는 건 리을도 탈락이에요. 리을과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두음법칙 옆에다 탈락. 그리고 오알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지? 로인이 노인으로 되거나 레일이 되는 나레로레루르가 단어 첫말이 오게 되면 나네노네 눈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가 돼. 두음법칙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자? 탈락 또는 교체입니다. 오알 교체. 한자어에서만 적용이 돼요. 한자어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라디오지 라디오라고 하잖아요. 라디오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라디오지 라디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어 첫머리에서 리을이나 니은이 발음이 되기가 꺼려지는 현상이야. 그러니 이야 여요유 앞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탈락이 돼. 밑줄 끄자. 리을과 니은 소리가 탈락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탈락이야. 탈락이라고 적자. 리을과 니은 소리가 탈락 밑줄 꺼서 탈락. 라레로레루르의 아, 어, 오, 우, 으, 에, 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교체. 탈락 현상과 교체 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음운의 변동인 거야. 그래서 남녀에서 두 번째 음절일 때는 여가 와도 돼. 첫 음절이 아니니까. 근데 연암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연암으로 리을이 탈락이 돼야 돼. 설량할 때는 량자 와도 돼. 근데 양심할 때는 리을이 탈락돼야 돼. 경로할 때는 노자가 올 수 있지만 노인할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가 되어서 노인이 되는 거야. 두음법칙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68페이지, 69페이지도 오늘 숙제로 네. 얘는 모의고사 비슷하는 건데. 리야 요요유 앞에서. 그래서 여자는 여 앞에서는 니은이 두 번째 음절에서는 올 수 있지만 첫 번째 음절에서는 니은이 탈락이 돼야 돼. 량도 마찬가지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되어야 돼. 노는 니은으로 교체가 되어야 돼. 두음법칙 괜찮나요, 여러분? 오케이. 70페이지 가자. 이제 숙제로 쌤이 하나 더 복사해 줄 테니까 답 체크 안 된 걸로 오늘 좀 풀지 알았지? 70페이지 시작! 집중! 이제 70페이지에서 할 얘기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70페이지는 시험 범위의 의문의 변동에서는 안 넣으실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이것만 하나 체크하고 갈게. 제 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실제 발음에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적을게. 발음의 경제성. 국외음화도 비음화도 유음화도 다 쉽게 발음하려고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거든. 발음의 경제성. 쉽게 발음하려고 드트를 이라는 고모음을 만났을 때 국외음의 드트로 위치를 이동시킨 거야. 조위치 동하지.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 합리성의 발음의 경제성 적으셨으면 표현의 명료성도 적어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표현의 명료성, 표현의 명료성, 발음의 경제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표현이 뭐라고요? 표현을 명료하게 하는 거. 명료성. 명료성.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명료성. 그냥 명료가 있어야 되네. 아니지. 명료성 하면 발음해봐. 어떻게 발음해야 돼? 명료 되겠지. 미음, 비음화 해야 되지. 리을, 비음화가 일어나서 명료성이라고 발음을 하고. 성이라고 해야 되나 썸이라고 해야 되나? 아, 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명료성.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그래서 명료라고 발음이 되겠네요. 그죠? 명료하게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발음의 경제성 하나, 표현의 명료성 하나. 괜찮나요? 네,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입니다. 19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음 체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21개예요. 21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머릿속에 뭐가 스쳐가야 되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리고 제4항 아에, 어에, 오에, 우, 위, 으, 이는 단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모양이라든지 혀의 위치, 입술 모양 고정되어야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이다. 외랑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 야에, 여에, 와외, 요워, 외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데 이중모음이 어떤 모음이지? 혀의 위치라든지 입술 모양이 달라지는 모음이었어. 기억나죠? 답안 1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국외음화를 적용을 할 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즈츠츠라는 파차름에 이중모음 여가 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서 여를 발음하려고 해도 여 발음이 안 돼. 가지어 할 수 없어. 그냥 가져야. 그래서 찌어에서 찌어 할 수 없어. 그냥 쪄야. 다치어 할 수 없어. 그냥 다쳐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온다? 옆에 가지치기에 묻혀 보여? 묻혀에다가 밑줄, 부처에다가 밑줄, 국외음화에서 이것까지 해줘야 돼. 칠판 한번 보고 갈까? 구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처가 발음이 돼야 되는지 한번 적어봐봐. 구처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여러분이 중간 과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굳히다 해서 구처. 첫 번째 뭐 할까? 드랑 흐가 만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 종성 자리에 드가 흐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얘기해봐봐. 네, 어디 있지? 옆에 여기 묻혀 묻혀 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굳히다에서 혀 드랑 흐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드랑 흐가 만나면 트로 거센 소리 대기 굳혀. 드트가 반목 1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지? 국외음화 일어나서 굳혀. 근데 의문의 변동 현상은 아니고 표준 발음법 5항의 1에 따라서 즈츠츠가 열을 만나면 구처로 발음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꼭 기억해 주세요. 구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구쳐. 지츠츠는 열을 만나면 어로. 오케이. 계속할게. 다만이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다만 3이랑 다만 4는 쌤이랑 중2 때 했었어. 민찬이, 민준이 다 기억하지? 서정이도 중2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시우도 기억나지? 다만 3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희망 안 되니까 희망. 문이 안 되니까 문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이로 발음하는 거 기억나? 다만 사회 민주주의에 의해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서등이?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꺼봐봐.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의자로 시작하는 말 뭐뭐뭐 떠오르시나요? 첫 음절에 의로 시작하는 말 읊어봐봐. 세 개만 적고 가자.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세 개만 적자. 의로 시작하는 말 뭐 떠오르지? 의자, 이성. 의사, 의성, 의성어. 그 다음에 또 뭐? 의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의사, 의자, 의미, 의성어 이런 거 적고 가겠습니다. 첫 음절에 의로 시작하는 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지. 의사를 이사라고 발음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음절에 의 있지.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의해도 된다는 거야. 이로 발음해도 돼. 그리고 조사의는 애로 발음해도 돼. 그래서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로 발음해도 되고 우리의가 원칙이지만 우리애로 발음해도 돼.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게 원칙이라면 민주주의의 의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 중2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해주면서 제3장에다가 X 제3장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제3장에다가 X 그래서 싹 넘겨버려. 제3장은 시험 범위 아니야. 그 이사라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첫 음절의 의는 절대로 이로 발음하지 말고 두 번째 음절의 의를 이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야.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의로 발음해도 된다. 얘는 이자라고 발음하면 절대 안 되고 첫 음절의 의는 반드시 뭘로 발음해야 된다. 의. 그래서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쌤이 어디까지만 밑줄 꺼달라 했어? 단어의 첫 음절의 의, 의자, 의미, 의사는 의로 발음하시되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앞에 네. 이거 오면 뭐라고? X예요? 제3장 X. 응? 앞에 오면 뭐라고 해야 돼?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지. 이중모음의 의로 발음해야지. 의사지 이사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죠? 네. 의자를 이자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죠? 그죠? 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71페이지 가겠습니다. 71쪽. 자, 제3장은 싹 다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제4장 한 번만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복습해볼게. 받침의 발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수나 거센 소리 대기 히읗 탈락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 제8항과 제9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발음을 하더라. 제10항이랑 제11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뭐였지? 자음군 단수나였던 거 기억납니까? 10항이랑 11항. 그리고 리을 기억의 발음과 리을 비읍의 발음을 외워달라 그랬어. 72쪽으로 가자. 72쪽부터 이제 시작이야. 71페이지 집중. 제12항에 받침의 히읗은 이렇게 발음하래. 히읗 뒤에 만약에 그드즈가 오잖아? 그럼 크트츠가 되는 거야. 놓고랑 많고랑 안턴 12항의 1번 앞에 이거 뭐라고 적을 거야? 놓고, 많고, 안턴 이거 무슨 현상이지? 거센 소리 대기. 1번 앞에다 뭐라고 적자? 거센 소리 대기 거대라고 적고 갈게요. 그 다음에 붙임에 받침 그드브즈 뒤에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도 그냥 바로 두음법칙이 왜 튀어나오지? 거센 소리 대기 적용해서 밝히다가 되면 돼. 밝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밝히다야 밝히다야? 밝히다입니까 밝히다입니까? 자음군 단수나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뭐 하시면 된다고요? 밝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밝히다가 아니라 밝히다. 자음군 단수나 하시면 됩니다. 넓히다도 동그라미 치시고 넓히다가 아닌 거야 얘들아. 넓히다라고 자음군 단수나 해서 넓히다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자음군 단수나 하고 거센 소리 대기해서 넓히다가 아니라 넓히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 넓히다 하시면 돼요. 넓히다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얘들아 칠판 한번 봐봐.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화덕에다가 구워 먹자. 흑화덕. 얘는 한 단어야 두 단어야? 흑에다가 화덕이 만났지. 넓히다는 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넓히다라고 자음군 단수나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거센 소리 대기로 넓히다야. 바로 그냥 밝히다야. 리을 기읍 뒤에 히읗이 왔을 때 두 개 비교하는 거 필기하고 갈게. 밝히다 위에다가 필기할 거야. 좀 잘 봐줘. 밝히다는 한 단어야. 밝히다는. 그치? 하나의 단어라서 자음군 단수나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밝히다가 아니라 뭐로 발음하라고? 밝히다. 근데 흑화덕은 흑이라는 명사의 화덕으로 각각의 단어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흑이 흘이 아니라 흑이잖아. 자음군 단수나로 흑, 화덕 한번 해. 자음군 단수나로 종성 자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세 소리 대기로 흑화덕이지. 바로 흑화덕 하면 안 돼. 흑화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흑화덕이야. 자음군 단순화를 하고 거센 소리 대기해서 흑화덕입니다. 흑이랑 화덕은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괜찮지? 괜찮나요? 흑화덕이 아니라 흑화덕. 흑과 화덕은 각각 단어니까. 흑화덕 앞에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 거센 소리 대기. 글씨가 좀 그렇다 그지? 거센 소리 대기네. 글씨가 희한하네. 얘네 둘은 이거 한 단어니까 밝히다도 한 단어, 넓히다도 한 단어. 그러니 한 단어는 밝히다 바로 하시는 거예요. 밝히다는 하나의 단어니까요. 얘는 그렇게 고생 소리만 듣는 거예요. 거센 소리 대기만 하세요. 자음군 단순화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다? 하나의 단어니까. 차이 아시겠습니까? 흑과 하더는 두 개의 단어, 밝히다는 하나의 단어. 그래서 계속 내려와서 붙임이로 가보면 옷 한 벌이라고 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거센 소리 대게 해서 옷 한 벌 해도 돼. 나탄 때 해도 되는 거야. 2번으로 가서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는 얘는 진짜 예외 중에 예외거든. 그냥 이것만 기억해. 만소의 히읗이 사라진 거는 자음군 단순하다. 스가 스로 바뀌어지는 것은 된소리 대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 가시죠.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는 놓는, 얘들아 뭐뭐 일어난 거야. 놓는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놓는 뭐 할 거니? 놓는은 첫 번째 뭐부터 할까? 놓는의 히읗을 뭐로 정리하고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비음화가 일어나서 놓는. 괜찮습니까? 네. 붙임으로 갈게요.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이거는 무슨 현상이야?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야? 안내의 히읗이 사라지고 안는의 히읗이 사라진 거는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야? 히읗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 연음하지 않고 사라질 때 히읗 탈락.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쭉 그으시고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히읗이 사라진 거야. 겹받침의 니은 히읗에서 히읗이 하나 사라졌으니 자음군 단순화. 괜찮니? 4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밑줄 긋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어미나 전미사 밑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형식 형태소라고 적어줘. 종성자리의 히읗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히읗은 연음에서 올라가야 하는데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4번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그러면 동그라미 쳐볼게. 아는의 히읗의 동그라미, 다라의 히읗의 동그라미, 싫어도의 히읗의 동그라미, 만화의 히읗의 동그라미. 이건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야. 만하 해야 되는데, 안흔 해야 되는데, 달하 해야 되는데, 실허도 해야 되는데 히읗이 사라진 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야. 그치? 4번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꺼서 히읗 탈락이라고 적어줘. 히읗 탈락인지 자음군 단순화인지 잘 구분해야 돼. 알았지? 이거 좀 중요해. 14번 갈게.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또 밑줄 꺼야 되겠다.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제14방에 밑줄 끄고 가겠습니다.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가 밑줄 쭉 끄시면서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형식 형태소.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할까 하지 말까? 제14방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할까 하지 말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만나면 그러면 14방 옮겨 발음한다 옆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X.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지 말고 연음하라는 거야. 까가가 아니라 깎아. 오디가 아니라 오시. 이더가 아니라 있어. 나디가 아니라 나치. 꼬다가 아니라 꼬자. 그대로 연음하라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마. 14항 갈게. 겹받침이 또다시 밑줄 긋고 가셔야 되겠네.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 밑줄 쭉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오면 자음군 단순화 하지 마. 14항 옆에다 뭐라고 적는다? 자음군 단순화 X. 그대로 연음해. 뒤에 것만 연음해서 올라가면 돼. 넋이, 앉아, 다글이 아니라 달글이야. 다글이 아니라 달글. 젊어, 골시, 핥아, 읊어, 값을 없어. 까지 괜찮니?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오잖아. 실질 형태소에다가 밑줄.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야지. 대표음으로 바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음끝이라고 적어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바타레가 아니라 바다레. 늪합이 아니라 늪합. 저점이가 아니라 저점이. 맛없다가 아니라 맛없다. 겉옷이 아니라 겉옷.
허두숨의 웃에다가 동그라미 실질이니까. 허두숨, 음의 형식이니까. 다만 맛있다랑 멋있다에서는 맛있다에 있다의 동그라미, 멋있다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맛있다 멋있다에 있다는 맛있다랑 멋있다로 발음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하니까 맛있다 멋있다도 허락을 해준 거지. 원칙은 맛있다 멋있다여야 돼. 괜찮지?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옮겨서 겹받침의 경우에 그 중 하나만에 나가는 줄 하나만이니까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야? 자음근 단수나 했다는 거야. 그 중 하나만이라는 말인즉슨 자음근 단수나 해서 넉덥다가 아니라 너겁다. 달갑해가 아니라 다갑해인 거야. 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야. 값있느냐 아니라 값있느냐. 자음근 단수나 하고 연음하라는 거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73쪽으로 갈게요. 뚫르는 자음근 단수나 하고 유만 있어야지. 뚫르는 히 사라지고 리을과 리을이 만나면 뚫르까지 유만 있어야지. 일단 근데 자음근 단수.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을 때 히읗이 연음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는 히읗 탈락이고. 그지?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겠습니다. 제 16항에다가는 X, 16항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누가 디귿디를 디귿디라고 발음하겠어? 디귿이 디귿이. 제 5장의 음의 동화 3개 얘기해봐봐. 동화 현상에는 3개가 있어서 첫 번째 뭐가 기억나니? 음의 동화에는 3개가 있었다. 비음화 좋다. 음의 동화 옆에다 비음화 적어주시고 비음화 나오면 또 뭐가 튀어나와야 돼? 연음. 연음?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닌데 연음은 그냥 자리 이동이었잖아. 비음화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되지?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유음이 아니었던 비음 니은이 유음을 만나서 같은 유음으로 바뀌어졌으니 비음화 나오면 따라 나오는 거 유음화. 오케이. 드트가 이를 만나서 드트로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된 무슨 현상? 이거 뭐지? 드트가 이를 만나서 드트로 바뀐 거. 구개음화. 이 3개가 동화현상이야. 그 중에서도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에 동화가 됐는데 좋은 방법도 덩달아 바뀐 거 기억나? 비음화랑 유음화는 좋은 방법에 동화가 되고 조음의 위치는 변화가 없었어. 그대로였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럼 17항부터 갈게. 17항 앞에다가 뭐라고 적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봐. 받침 드트가 조사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형식 형태소라고 고쳐서 조사나 전미사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형식 형태소라고 적어줘. 형식 형태소 2랑 결합이 되어서 드트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면 17항 앞에다가 무슨 현상이라고 이거를 구개음악라고 적자. 고디 듣다가 아니라 고지. 구디가 아니라 구지. 미다디가 아니라 미다지. 땀바디가 아니라 땀바지. 바티가 아니라 바치. 벼훌티가 아니라 벼훌치까지 괜찮습니까? 형식 형태소 2를 만났어야 돼. 붙임으로 가서 만약에 전미사 히가 오게 되면 드라 히가 어떻게 되고 난 후에 거센 소리 대기에 티 되고 난 후에 그러고 치로 구개음화 시킬 거야. 구티다가 구치다, 다티다가 다치다, 무티다가 무치다. 그래서 묻혀지는 거야. 18항 그러면 17항에 구개음화는 뭐라고 적고 가지? 17항 앞에다가 구개음화라고 적어주시고 구개음화 적으셨으면 가로 열어서 조음의 위치의 동화입니까? 조음 방법의 동화입니까? 자음이 이라는 모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조음 위치 동화야. 맞아. 조음 위치 동화라고 적자. 조음 위치 동화. 그러면 조음 방법은 변했다 안 변했다? 조음의 위치의 동화로 조음의 방법이 변했어 안 변했어? 드트는 파열음이고 즈트는 파차름이자 파차름. 파열음이 파차름으로 조음 방법도 덩달아 변화가 된 거야. 조음의 위치의 동화를 시키고 보니까 옆에다 뭐라고 적지? 조음 위치 동화. 근데 조음 방법도 덩달아 변화가 된 거야. 적고 가자. 조음 방법도 변화. 근데 동화의 목적은 조음 위치야. 이가 있는 곳으로 드트가 옮겨서 드트로 조음의 위치에 동화시킨 거야. 조음 위치 동화, 조음 방법도 변화. 18항으로 갈게. 18항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봐봐. 라는 파열음이 니은, 미음 앞에서 기억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음은 미음으로 이거 무슨 현상이지? 비음화. 18항 앞에다가 비음화라고 적어줘. 비음화는 얘들아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같은 비음으로 18항 앞에다가 무슨 동화라고 적을 거야? 18항에 파열음 그드브가 니은 미음의 좋은 방법의 동화가 된 거지. 좋은 방법 동화라고 적자. 좋은 방법 동화. 조음의 위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생각해봐봐. 그가 이응으로 바뀌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을 때 조음의 위치는 얘네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기억이 어디에서 소리가 나지? 입술, 잇몸, 쇳입, 열일이, 목청 중에서 기억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이야? 자음책의 표 떠올려봐봐.
다음 책에 표를 안 외우시면 시험은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기억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요? 입술인가요? 잇몸인가요? 샌입인가요? 여림입인가요? 목청인가요? 여린입 천장소리. 영국의 음이다. 그지? 이응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요? 이응도 생각해봐봐. 유음. 응? 유음 아니에요? 유음은 좋은 방법 분류했을 때 유음이 나오잖아. 유음은 리을이잖아. 쌤이 지금 묻는 거는 어디에서 조음의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해봐. 이응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생각해봐. 목, 후음의 히읗. 이응은 어디에 소리나? 바다 가자서의 여린입 천장소리. 그러면 기억이 여린입 천장소리, 이응도 여린입 천장소리. 조음의 위치는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리고 그냥 파열음 기억이 이응의 비음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조음 방법 동화라고 적으셨으면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조음 위치는 그대로라고 적어야지. 비음하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야. 비음하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조음 위치는 그대로. 먹는 국물 되는 겁니다. 붙임에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 이런 거요. 제19항은 뭐라고 그리고 얘들아 18항에 이거 진짜 대답하면 이마 뽀뽀 갈기로 간다. 생각해봐봐. 얘들아 대답을 보기를 하게 되는 받침 그드브가 하여름이잖아. 비음에는 종류가 3개가 있어. 뭐가 있지? 비음 종류 3개. 비음에는 니은, 미음, 그리고 한 개 더. 뭐 있지? 이음. 뽀뽀할까봐. 그 니은, 미음, 이응이지. 근데 왜 18항에 그드브가 니은, 미음, 이응 합해서에 왜 이응은 빠졌을까? 비음은 이응도 있는데 뭐 때문일지 한번 생각해봐봐. 받침 그드브가 니은, 미음 앞에서 기억이 이응, 티귿이 니은, 비읍은 미음. 왜 초성에 이응은 왜 안 넣었을까? 니은, 미음, 이응에서 이응을 왜 빼놓았지? 비음에는 이응도 있는데 뭐가 아니라서 몸으로 시작하는 말이 돼버리지. 초성에 이응은 음가 있어 없어? 없어. 초성에 이응은 음운이다 아니다? 아니. 초성에 이응은 음운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 미음 이응 앞에서 이응은 존재할 수가 없어. 공집합인 거야. 맞지? 몸으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몸에 니은 미음 앞에서니까 방어가 된다는데 이응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적지는 않으시고 이해는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니은 미음에서 이응이 빠진 이유는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 괜찮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19항으로 넘어가자. 19항은 뭐라고 불러야 돼? 받침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왜 니은은 빠졌어요? 라고 하면 니은이랑 리을이랑 만나면 유마로 가야지. 맞지? 그러니 받침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한다 해서는 19항은 무슨 현상이더라?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리을 비음화라고 불러야지. 그지?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제19항의 리을 비음화. 그리고 붙임에다가는 상호동화라고 좀 적어줘. 아무도 비음이 아니야. 착륙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착륙하는 요금 착륙료 했던 거 기억나? 그 부에서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다시 기억을 이응으로 2단계 거쳐야 돼. 2단계 거치는 거 기억해야 돼. 리을이 니은, 니은이 기억을 이응으로. 20항 가자. 20항은 뭐였어? 니은의 리을의 앞이나 뒤나 물 난리 되는 거지. 리을로 발음한다. 제20항 뭐라고 적어놓자? 제20항은 뭐다? 유마라고 적자. 유마. 아니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장난 못 칠 거 아니야. 맞지? 남자 선생님 니네들한테 막 이마 뽀뽀 갈긴다 이렇게 하면 근데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맞지? 얘 너무 좋은 거 같다. 니네한테 이런 장난 칠 수 있어서. 20항 유마 적었습니까? 괜찮죠? 난로, 신라, 물난리 괜찮지? 붙임에서 기억해봐봐. 리을 히읗과 리을 티귿 연결되면 자음군 단수나 하고 유마 하면 되는 거잖아. 자음군 단수나 하고 유마 하면 되지. 자음군 단수나 하고 유마로 할래 하면 되지. 괜찮아 이거. 달른이라고 하면 자음군 단수나 해주고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리을이야. 뚫른 하면 자음군 단수나 해주고 뚫른 하고 유마 하는 거야. 괜찮지? 다만 에다가 세모.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유마 예외. 비음화라고 적자. 유음화 예외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김슬기 쌤이 하나라도 설명하시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살펴야 돼. 삼음절의 한자어들은 의 결란이 아니라 의 변란으로 니은으로 발음을 해. 구근류가 아니라 구근류. 그리고 의결란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산량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권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특히 권력할 때는 릴리을로 유음화 시켰으면서 공권력이라고 3음절에 한자어하니까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를 해서 권력이 돼버리는 거야. 공권력. 괜찮죠? 좀 근데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계속 이건 좀 반복을 해줄 테니까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쑥 살폈어. 그리고 나무도 좀 살핀 거거든. 세부적으로 한 거에 암기하고 문제 풀고 좀 개별 시간 해야 돼. 개별 시간. 그래서 문법 어려운 사람은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쌤이 뒤에 반 애들 안 부를 거거든. 뒤에 반에 수연쌤 만날 수 있다. 다음 주에 수연쌤이 중학생 애들 수업해 주실 거란 말이야. 그럼 쌤은 너네들이랑 더 하고 가도 되니까 문제를 쌤 옆에서 좀 풀어.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오기 전에 밥 맛있게 먹고 좀 쉬다가 그냥 여기서 국어 공부한다라고 하고 챙겨오세요. 알았죠? 다음 주부터는 마치고 난 쌤이랑 더 문제 풀고 갑시다. 알았죠? 몇 시까지? 11시까지. 11시까지 하고 갑시다. 알았죠? 그럼 바로 가서 자면 되잖아요. 딴 거 막 끄적끄적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바로 가서 자면 되잖아요. 쌤이 의문의 변동 다 맞추게 해줄게. 알았죠? 그리고 73페이지에 11개만 딱 기억하는 거야. 알았지? 옆에다 11개라고 적자. 이 11개가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외워야 돼요? 11개만. 만약에 김슬기 쌤이 건드리면 쌤이 꼭 외우라고 시험 직전에 얘기해 줄게. 오케이? 아까 민주주의의 의의는 시험 범위는 사실 아니에요. 알았죠? 민주주의의 의의, 뭐 의사, 의자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사실상. 네, 넘어가고 74페이지. 다 와간다. 21항에 위에서 지적한 다음 동화에는 뭐가 있었어?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가 동화 현상이었어. 그 외에 동화 현상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일단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봐봐. 감기가 감기라고 발음을 한 거는 뭐에 동화를 시킨 거야? 미음이 기억에 무엇에 닮아간 거야?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감기가 감기라고 발음이 된 것은 미음이 기억을 만나서 기억에 무엇에 닮아간 것 같아? 좋은 위치일까? 좋은 방법일까? 그렇지. 여린입 전장소리니까 위치에 닮아간 거지. 옷감 좀 봐봐봐. 옷감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디귿으로 발음을 해야지 이 시옷을 기억이랑 닮아가게 만든 거는 조음의 위치를 그냥 기억으로 바꿔버린 거야. 여린입 전장소리로.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잘했어. 문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자. 문법을 문법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 있죠. 비읍에 뭐에 닮아가 버린 거야? 조음의 위치에 닮아서 니은을 미음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발음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제22항에 바로 앞에 뭐라고 적자? 반모음 이 첨가라고 적자. 반모음 이 첨가. 대다닥이 어에서 어에 반모음 이를 더해서 대여. 피다닥이 어에서 어에다 반모음 이를 더해서 대여로 발음하는 거. 이오의 오에 반모음 이를 첨가하는 거. 아니오의 오에 반모음 이를 첨가하는 거. 괜찮지?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다 와갑니다, 여러분.